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체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안전, 소단원 1단원, 운동 중 응급 상황에 대처해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 지난 시간 학습 내용 복습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상처의 종류와 그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염좌, 두 번째, 찰과상, 세 번째, 타박상, 네 번째, 근경직, 이 네 가지 부상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그럼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 방법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염좌의 응급처치법은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냉찜질을 하고 다친 부위를 붕대로 압박하여 심장보다 높은 곳에 부상 부위를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찰과상의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상처 부위를 식염수나 흐르는 물로 씻고 거즈로 압박한 후 지혈하여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타박상은 얼음주머니로 냉찜질을 하고 붓기가 가라앉으면 따뜻한 찜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근경직이 일어났을 때에는 근경직이 일어난 반대 방향으로 서서히 스트레칭을 해주어 근육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모두 잘 기억하고 있지요? 지난 시간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과 그에 따른 대처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응급처치를 우리가 상황에 맞게 잘 할 수 있겠지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모두 크게 따라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의 종류와 특징을 탐색할 수 있다. 두 번째,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익혀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위급한 상황에서의 응급처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장면을 보고 앞으로의 실천 다짐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응급처치 왜 필요할까요? 선생님이 이 단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응급처치의 중요성은 매 시간마다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만큼 응급처치는 부상을 입은 환자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럼 잠시 왜 응급처치가 이렇게 중요한지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응급처치는 상처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환자가 빨리 회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적절한 응급처치는 죽어가던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응급처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고 오늘 수업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가지 위급한 상황에 대한 응급처치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사병. 두 번째, 정강이 골절. 세 번째, 치아 손상. 네 번째, 심장마비. 이 네 가지 상황에 대한 응급처치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일사병입니다. 일사병은 더운 곳에서 운동을 하였거나 장시간 햇볕을 쬐었을 때 발생합니다. 일사병이 걸리면 땀이 나고 탈수증이 생기며 두통, 무력감, 식욕부진, 현기증 등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탈수증이란 우리 신체 안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증상으로 너무 더워서 땀을 너무나 많이 흘리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영양분을
땀을 통해서 많이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힘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며 어지러운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일사병의 증상이 보이면 첫 번째, 그늘로 이동한 후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하여 바르게 눕힙니다. 이는 환자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의식을 잃는 등의 더욱 심한 증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옷을 느슨하게 한 후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해줍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일사병의 원인 중 하나가 체내, 즉 우리 몸의 수분 손실이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응급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체온이 오르거나 의식이 나빠지면 수분 섭취를 멈추고 당장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사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골절입니다. 골절이란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져서 상처 부위를 움직이기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골절이 되면 그 부위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지며 멍이 들면서 피부색이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 부위에서 골절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정강이 골절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정강이 골절이 발생했을 때에는 첫 번째, 골절된 다리의 무릎과 발목 사이로 사진과 같이 붕대를 밀어 넣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목을 댄 후에 상처 부위가 움직이지 않게 붕대로 고정합니다. 이때 부목이 없는 경우 대신할 수 있는 생활용품, 예를 들면 돌돌 마른 신문지, 박스, 나무 등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는데 이때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송 중에는 환자가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환자가 물을 마신 직후에 수술을 할 경우 수술 중 구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구토를 함으로써 기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는 치아 손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치아 손상이란 운동 중 상대 선수의 머리나 팔꿈치, 운동 도구 등과 치아가 부딪혀서 치아가 빠지거나 깨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치아 손상이 일어난 경우 빠지거나 깨진 이를 흐르는 물로 씻어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이물질을 제거하겠다고 치아 표면, 특히 치아의 뿌리 부분을 거세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치아의 표면과 뿌리 부분에는 많은 신경 조직이 있는데 이물질을 제거하겠다고 너무 세게 문질러서 씻을 경우에 이런 신경들이 손상되어 다시 원래대로 치아를 보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물로 살짝 씻어준다 생각하고 이물질을 제거해 주고요. 또한 거즈를 상처 부위, 즉 우리 입 안에 상처 부위에 넣고 꽉 물어 피가 멎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치아를 생리식염수나 우유에 넣은 상태로 치과에 갑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빠진 치아를 다룰 때에는 치근, 즉 치아의 뿌리 부분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치아를 비누로 씻거나 화장지로 닦지 않습니다. 만약 치아 손상이 일어난 그 상황에서 생리식염수나 우유가 없다면 치아를 혓바닥 아래에 문 상태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가 혀 아래에 둔 치아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응급처치를 빨리 하고 최대한 빨리 30분 이내에 치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 손상이 일어난 지 1시간이 경과하면 손상된 치아를 원래대로 보존할 수 있는 성공률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알아볼 부상의 종류는 심장마비입니다. 심장마비란 말 그대로 심장이 멈춰버린 것을 의미하는데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근육이 굳어 심장이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질환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며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심장마비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 아이고, 아직도 안 자고 뭐 했어? 늦었네요. 피곤하다. 얼른 씻고 자요. 안 돼.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어. 또요? 고마워요, 여보. 쉬엄쉬엄 해요.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그럴까? 응? 여보, 정신 차려요. 어떡하지? 숨을 안 쉬네. 산하게. 119에 신고해. 119죠? 여기 푸른 아파트 7동 707호인데요. 남편이 쓰러져서 숨을 쉬질 않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엄마, 아빠 왜 이래? 아빤 괜찮을 거야. 1층 로비에 가면 심장 충격기가 있거든. 그거 좀 가져올래? 할 수 있지? 알았어, 엄마.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맞군. 바쁜데 빨리 데려가자고. 근데 방금 119에 전화한 거 아니야? 119가 올 때까지 저 사람이 버틸 것 같아? 얼른 데리고 가자고. 둘, 셋, 넷. 에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잖아. 이런 심폐소생술을 하면 우리가 데려갈 수 없잖아. 가슴 압박도 잘하는데. 그러게 저 체중 실리는 것 좀 봐. 팔꿈치도 곧게 펴고 말이야. 스물셋. 저렇게 가슴을 세게 잘 누르면 우리가 못 데려가겠는데. 좀 더 지켜보자고. 28, 29, 30. 아이고 남사스럽게 저게 무슨 짓이야? 무식하긴. 저게 인공호흡하는 거야. 저 가슴 부풀어 오르는 것 좀 봐. 아주 제대로 하고 있어. 이거 참. 둘, 셋, 넷. 아이고 애쓰네. 이제 그만 포기하지. 아이고. 자 슬슬 데려갈 준비를 하자고. 엄마, 잘했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여기서 나오는 안내만 따라하면 돼. 저건 또 뭐야? 시간 엄청 끄네. 오늘 바쁜데. 얼리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분석 진행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접촉하지 마십시오. 아빠에게서 떨어져. 이틀은 못 기다리겠네. 그냥 데리고 가자고. 아이고 여보게. 아이고 정신 차리게 여보게.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보게. 이보게. 하나, 둘, 셋. 당신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심정지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인구 10만 명당 45명이 급성 심정지의 상황에 놓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 심정지 사망자는 2만 9천여 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5배, 더 이상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심정지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80% 정도가 가정과 공공장소, 즉 여러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즉시 중단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하여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정지 발생부터 가능한 빨리, 늦어도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돼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그 5분을 생명의 골든타임이라 부릅니다. 심장이 멈춘 후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생존율이 2배에서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이 지체되면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사망률이 증가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열심히 배워보았나요? 다 같이 화면의 내용을 눈으로 읽어보며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운동 중 응급 상황에 대처해요 단원을 마무리합니다. 3시간에 걸쳐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응급 상황들과 이에 따른 응급처치법을 배워보았는데요. 수업을 마치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람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 여러분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런 응급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정확한 방법을 익혀 실제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히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시간 동안 조금은 어려울 수 있었던 수업이지만 그만큼 꼭 필요한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으리라 생각하고요. 어려운 내용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또 다른 새로운 주제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